장지원이 말하는 구운차는 지원이가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원이가 제가 지원이를 좀 많이 놀리긴 했어요. 입시 끝나고 지원이가 연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연대 붙어갖고 맨날 막 만날 때마다 놀리고 반수해서 우리 학교 와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상한 대학교 갔다 하고 고려대학교가 이상한 대학교다? 근데 많이 행복해 보이던데 고려대 가서도? 네 뭐 그냥 지들끼리 잘 노니까. 지원이는 그래도 너가 그래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했어. 지원이도 똑똑하긴 해요. 네. 이제서야? 연세대 갈 정도로 똑똑하지 못했다. 고려대 갈 정도로만 똑똑했고. 자, 안녕하세요. 독립버스 동영쌤입니다. 오늘은 원당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현재 재학 중인 구은찬 학생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를 26학번으로 합격하게 된 구은찬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 프로필, 본인 스펙을 한번 물어볼 텐데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평균적으로 9등급제 기준으로 몇 등급 정도 나오셨죠? 일단 학교 성적부터. 내신 성적이 아마 한 1.47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인이 어디 넣었죠? 학교? 저는 연세대 하나만 넣었습니다. 수시를 6장 중에. 그 하나만 넣었어? 나머지 왜 안 넣었어? 사실 제가 고3 때 정시 파이터였어갖고 정시를 좀 노렸었는데 연세대가 수능 후 면접이다 보니까 만약에 수능이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연세대를 사실 좀 보험으로 들어두고 수능으로 잘 가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수능은 어떻게 됐죠? 수능에서 약간 좀 탐구에서 무너져갖고 수능 한번 선택 과목이랑 점수랑 등급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국어는 100분이 97에 1등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수학은 기하 선택해서 100분이 99에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어는 2등급이었고 지구과학 원은? 지구과학 1이 아마 좀 높은 3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물리학 2는 4등급으로 좀 망했죠. 자, 그럼 지구과학과 물리에서 왜 사실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내가 수능이 왜 망했을까를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집에서 혼자 돌아가서. 메타인지?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수능 날 해야지 말아야 될 걸 다 했다? 뭐 있죠? 이거 되게 알면 좋을 것 같아.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첫 번째 그런 루머가 있거든요. 뭐 항상 있는 루머인 것 같긴 한데 수능 날 선택 과목에 제2 외국어를 선택하면은 약간 실수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배정이 된다고 이런 소문이 돌거든요. 저도 그걸 믿고 골랐는데 엄청 멀리 있는 학교가 배정이 돼버린 거예요. 몇 분 걸렸죠 여기서 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찍히는 거로 내비론 40분이었는데 수능날 아침에 또 길이 좀 막혀서 거의 1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한 수능장 7시 50분쯤에 도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좀만 늦으면 못 볼 뻔했고 수능을. 보통 예열 지문 같은 거를 풀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거든요. 왜요? 만약에 그걸 풀었다가 틀리거나 이러면 사실 약간 심리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1교시에 보는 것도 국어기도 하고 저는 국어를 뭐 어떤 스킬을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책 읽는 것처럼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풀거든요. 근데 국어 풀면 그냥 하던 거 하던 느낌이라 그냥 쭉 관성 받아서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국어보다 살짝 꼬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또 문제가 사실 더 있는데 국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방구석 강민철들 다 모여갖고 이제 답을 다 맞추거든요. 그걸 했나요 또? 네, 이걸 했죠.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45번에 야 헷갈리지 않았냐 이러고 언어와 매체 뭐 첫 번째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고 사실 근데 국어는 제가 그래도 1등급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국어 풀고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답 맞췄는데 근데 문제는 수학이었는데 사실 제가 뭐 수학을 잘 보긴 했지만 수학을 딱 풀었을 때 제가 이거 무조건 100점 아닌 96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또 이제 방구석 현우진들끼리 모여서 현우진 10명 모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답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나 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무조건 맞았다 생각한 거에서. 그래서 그때 그래서 멘탈이 그때부터? 네,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점심 시간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 네, 그때 제가 내가 이런 이상한 실수해서 대학교 급이 낮아진다고 막 혼자서 이제 수능 점심 시간에 막 이 현 교육 과정 쇠퇴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야 이게 지금 과연 맞는 평가 방식일까 이러고. 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정량평가하는 게 맞을 것일까?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그때 유부초밥을 싸주셨었는데 그때 하나 먹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먹었어요 점심. 눈물 젖은 유부초밥 버렸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마지막 과목을 좀 망친 거잖아요. 탐구를 힘이 좀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과목 물리학수 볼 때 사실 약간 앉아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디까지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뛰쳐나갈까? 진짜 그냥 와 완전 망했다. 그냥 시험 잘 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고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럼 그렇게 정시를 했는데 만약에 연세대 안 넣었다면 연세대 못 가는 거 아닌 거야?
네, 그렇죠. 아마 못 갔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수능 점수가 연세대를 쓸 정도 아니었어서. 아 그래도 어쨌든 내신을 그래 챙겨놨잖아. 네, 그렇죠. 근데 1.47이면 내신이 이렇게 낮진 않았는데 왜 내신을 유기하고 정시를 선택했나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을 때 최저용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모의고사를. 근데 생각보다 약간 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거에. 막 혹시 스스로 취했었나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럴만 했던 게 막 집에서 그냥 수학 모의고사 좀 공부하고 그냥 작년 구모 쳐봤는데 막 96점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몇 등급 나왔죠 그때? 그때는 거의 싹 다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해요. 와 솔직히 네, 서울대 그냥 가는 줄 알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네. 그때 이미 서울대랑 의대 둘 다 붙으면 어디 가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 살짝 잘 본 상태였어서 사실 기대를 좀 했었는데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수학이 2등급이 처음 나와갖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약간 좀 제가 7월 달까지는 미적분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9월 모의고사 때 바로 기하로 바꿨어요, 선택 과목을. 네. 수시도 되게 잘 챙겨놨으니까 선생님들이랑 약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년 부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던 게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수시로. 아 수시로? 근데 마침 저의 바로 전 학년 그 준열 선배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갔잖아요. 준열이 네. 그냥 그 선배가 사실 막 엄청 안정적으로 붙고 그런 건 아니라고 듣긴 했거든요, 제가 들은 거로는. 그러면은 제가 적어도 그 선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야지 이제 붙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내신도 훨씬 떨어지고 생기부도 사실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 선배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으로 갔잖아요, 서울대를. 근데 사실 저 때는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좀 있었어 갖고 서울대 직윤을 못 쓰고 일반 전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지 일반인. 그렇죠. 근데 심지어 또 그럼 면접이라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막 면접 같은 데 가서 긴장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대는 일단 수시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답은? 그럼 정시를 하자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리고 육모까지는 그래도 수시를 좀 열심히 챙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육모 성적이 또 육모를 너무 잘 봐갖고 육모로 서울대 낮은 과를 쓸 정도 성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육모에서. 자 여기서 질문 한번 갈게요. 서울대 과잠 있는 상상했다 안 했다? 했죠. 저는 그냥 서울대 졸업해서 그냥 아들한테 서울대 썰 푸는 그런 상상까지. 거기까지 상상했다? 네, 아들한테 막 서울대 캠퍼스는 이렇단다 뭐 이런 썰 푸는 상상까지는 했었죠. 앞으로 이제 나는 성장할 말만 남았는데. 이대로만 나온다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현역의 판단력으로 그때 당시에 내신을 그냥 쭉 밀고 가기가 살짝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수시로는 서울대를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정시로는 될 것 같으니까. 빛이 보이니까 네. 이거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울대를 가려고 정시로 안 트는 애가 거의 없지 않을까. 원래 물리학 2를 모의고사에서는 최고로 몇 등급까지 받아봤어요? 사실 1등급이 한 번도 안 뜨긴 했어요. 6월 모의고사 때 47점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근데 그때 1컷이 제 기록 48인가 50인가 그랬어서 이 나왔겠네. 네, 높은 이까지는 받아봤었고 아 그럼 그렇게까지 나왔고 만약에 지구과학 원도 최고로 하이 커리어로 받았으면? 지구과학 원도 제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3월, 5월, 7월, 10월 4번 보잖아요. 근데 4번 통틀어서 한 문제도 안 틀렸거든요. 그럼 1, 1, 2, 1, 2 이렇게 나왔으면 서울대 갔나요? 그러면 서울대 갔죠. 혹시 이번 수능 한 번 더? 솔직히 볼 생각 있긴 합니다. 이건 사전에 안 물어봤는데 네. 공부하고 있나요 따로? 좀 하고 있긴 해요. 진짜로? 네. 멀티버스에 또 이걸 지켜서 서울대를 간 은찬이가 있을 거야. 그 은찬이에게 한마디. 너무 수고했고 서울대 가서 꼭 연애하길 바란다. 뭐 서울대 가도 연애할 수 있나요? 사실 뭐 연애가 공부보다 더 어렵긴 하죠. 자 그러면 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세대학교에서 하필 이 과를 선택한 이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로 어떤 과를 가야겠다고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수능에서도 물리학 2를 선택할 만큼 물리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리 쪽을 잘 공부하고 그러는 공대 쪽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있긴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사실 사회학령 시스템공학부가 토목공학과거든요. 근데 토목공학이 좀 물리 쪽으로 깊게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당장 시대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로 일을 하게 될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건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내 인생을 정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대학교 가서 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찾은 게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물리학과를 가는 방법도 있잖아. 물리가 좋으면. 물리학과를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물리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로 미쳐있고 약간 물리랑 연애가 가능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수시에 썼잖아요. 네. 그럼 정확하게 무슨 전형으로 된 거예요 그게? 제가 활동 우수 전형이었어요. 활동 우수 전형? 그거 잠깐 어떻게 뽑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네, 전형이고 1차에서 3배수를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배수. 3배수를 뽑고 그 3배수가 다 이제 수능 후에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를 뽑는 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신 성적이랑 학생부까지 다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걸 3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최종. 네. 그러면 최저는 없어요? 아, 최저가 있는데 음. 그 수학 포함해서 영어 빼고 2합 5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는 네, 사실 근데 연대 지원할 정도면은 웬만하면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느끼 연세대 세 가지 특징. 아, 근데 막 진짜 연세대 정도 높은 학교 가면은 막 애들이 다 공부만 할 것 같고 딱 재미없는 애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 되게 생각보다 엄청 재밌는 친구들 많고 되게 잘 놀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좀 끈끈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후배들끼리도 끈끈하고 친구들끼리도 약간 아 끈끈하고. 연세대. 네, 그렇죠. 이거 환상이 좀 깨진 거 있어. 아, 또 연세대인데 왜 이걸 약간 이런 것도 있어?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 거랑 좀 달랐던 거. 아, 생각보다 여성과 교류가 좀 없다? 본인만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과가 진짜 이상하게 남자들끼리만 다녀요. 저가 이상한 건지 사실 모르겠는데 혹시 그 무리들만 배제된 거 아닌가요? 아, 사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무리가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건지 아, 저도 항상 그래서 미팅 나갔을 때 이제 페인을 분석하는데 아 또 분석해요? 네. 이게 모의고사 그 정시 끝나고 분석하는 아, 것처럼?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죠. 페인이 뭐죠 혹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 지원이도 그렇고 둘 다 뭐 할 거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약간 지능이 높은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일단 높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지능이 높다기보다 약간 어린 시절에 약간 교육을 잘 받았다? 이것도 좋은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제가 수학, 과학 쪽으로는 살짝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국어 같은 건 사실 재능보다는 어릴 시절에 누가 책을 많이 읽었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만큼 많이 읽었어요? 그냥 처음 한글을 뗐을 때부터 거의 책과 함께 있었고 저희 집에 그냥 책장에 책이 엄청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어머님 혹시 책을 잘 읽는 편인가요? 부모님 최근에도 막 독서 모임 나가시기도 하고 아 영향이 있네. 이거 꼭 필기하세요 어머님들. 이게 이렇게 해야 연세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올라오고 나선 사실 막 책을 엄청 많이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이제 국어 문제 푸는데 책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오히려 고3 때부터 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매를 따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책 읽으면서 피지컬을 올려버렸다. 버스 타면서 버스 안에서 막 혼자 책 읽고 있고 구석에서.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아 근데 진짜 그때는 막 멋있다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책이 그냥 제가 삼국지 특히 좋아했기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나 뭐 그냥 책을 되게 많이 읽은 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책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상한 거 막 문제 풀고 하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사실 저는 선행도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갖고 과학 중점 학교인 원당고등학교에서 그 보통 수학과학이 가장 지금 애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선배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수학이랑 과학 공부. 일단 수학 공부랑 과학 공부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보통. 그리고 특히 그 성적이 대학교를 가리기도 하고. 근데 일단 과학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중저학교라고 그러지 되게 다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과학을 4과목이나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차시란 말이에요. 과학이 한 과목당. 그렇다 보니까 8차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은 사실 이게 진짜 지능이 엄청나게 높지 않는 이상 이게 선생님들 역량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상으로 이거를 어쩔 수 없다. 학생이 완전히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혼자서 완자 같은 거로 1회 독을 하고 또 인간 같은 것도 인간 패스 끊어서 한 번씩 그냥 대충이라도 선행을 먼저 하고 들어왔어요. 혼자서. 아 물화생지 원 과목을 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바퀴 완전히 돌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단 빠르게 좀 먼저 혼자서 1회 독을 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또 이미 아는 거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을 복습처럼 이용하는 그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실 이제 한 번만 했는데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애보다 이미 2회 독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시험 전에 또 한 번 더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이 안 나오기 쉽지 않을 10%니까. 네.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네. 아까 수학과학에 좀 더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도 노력으로 충분히 1등급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물화생지를 다 한다고 해서 막 엄청 힘들다 막 우리 학교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점이 더 좋냐면은 약간 물화생지 중에 보통의 학교들은 3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 보통 막 나는 물리 못해서 화생지 선택할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당고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강제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1등급 숫자도 좀 많아지고 약간 깔아주는 친구들도 좀 생기고 해서 오히려 약간 좋았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상위권에서 부담감이 조금 덜어진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왜냐면 그거 맨날 질문해 예비고일 애들이. 원당고는 과학 때문에 힘드니까 안 가고 싶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다시 돌아가도 원당고 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도 왜냐면 저는 일단 과학 공부하는 거 물화생이 다 재밌기도 했어갖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수학을 현행을 아예 안 했거든요. 사실 상위권에서는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그지, 다 한 바퀴 돌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중학교 때 학원을 안 다닌 건 아닌데 제가 중학교 때는 영어랑 수학 이렇게 두 개를 다녔었어요. 근데 영어 학원 다니다가 영어 숙제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그 교재를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PDF 파일을 검색해갖고 답지를 뺏기다가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뒤지게 맞았겠네요. 네, 부모님께서 많이 화가 나셔갖고 이제 그냥 학원을 그냥 다 끊어라, 너는 그 가치가 없다. 하시고. 사실 뭐 그렇게 답지 베끼는데 뭐 수학 학원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했긴 했죠. 그래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거의 고등학교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떻게 상황. 극복했어요? 그럼 선행도 안 돼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중학교 마지막쯤에 이제 다 끊으라고 하셨는데 또 제가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하나. 그것도 하나셨나 봐요. 이것도 꼴배기 싫어. 그것도. 결국에 또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수학 학원을 결국 다니긴 했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께서 진짜 거의 현우진급으로 설명을 해주셔갖고 수학에 그래도 다행히 재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수학 문제를 진짜 되게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하라는 거 그냥 다 하고 그렇게 기본 계속 기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생기부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본인은 생기부 할 때 이거 중점으로 봤다, 세 가지만. 일단은 사실 저도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잠깐 모르겠어서 여러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그나마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활동에 연계되는 걸 2학년, 3학년 때 하자라는 거를 목표로 잡고 하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과학에서 풍력 발전기 관련해서 탐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풍력 발전기. 네, 풍력 발전기의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글을 써서 탐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2학년 때 뭘 했었냐면은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게 돼서 홈페이지를 대충 만들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 갖고 지구과학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각 계절별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 뭐 그런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 갖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 풍력 발전기를 건설을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보여준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연계해서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았었나. 심화해서. 네. 내가 의도한 거예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때는 사실 좀 의도를 하긴 했죠. 진짜로 제가 사실 1, 2학년 때는 컴공을 좀 생각했던 것도 있어서. 그리고 제가 뭐 앞에 말했듯이 그렇게 풍력 발전기 같은 것도 결국에 토목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컴퓨터 공학 쪽만 바라보고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길을 넓혀 놓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그럼 생기부 쓰는 학생들도 이거 좀 참고하면 좋겠네요. 너무 하나 막 해서 틀면 막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야. 아, 그렇죠. 사실 뭐 고등학교 1, 2학년 뭐 해봤자 17살, 18살인데 그때 막 인생 픽스하고 가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뭐 진로 모르겠는 친구들도 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그 큰 틀 안에서 탐구해보는 걸로? 네, 탐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진짜 자기 진로를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진짜로 탐구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 과목마다 그냥 대학교한테도 자기가 직업을 탐구를 했다, 뭐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공을 해나가면 어떤 걸 공부하고 이런 거를 좀 다 어느 정도 해봤다는 걸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진짜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아갖고 그쪽으로 앞으로 생기부 방향성 찾아가면은 또 스토리도 괜찮기도 하고 생기부에 뭔가 됐든 몰라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실 1학년 때 꿈이 없다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것저것 뭐 신청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맞아, 학교 활동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분야들을 탐구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진지한 모습 되게 멋있어요. 아까 이렇게 무호흡 딜링 넣는 것보다 여기서 역시 연세대는 다르다. 말을 되게 또박또박 잘하네요. 그러면 그것도 궁금했는데 수행평가나 이런 거 실제로 뭐 어려웠던 거 있나요? 까다로웠던 거? 저희 원당고가 특히 좀 수행평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해가지고 어때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그런 거 잘하려면 어려운 것들? 수행평가가 좀 사실 아무리 어려워봤자 결국에는 시험보다는 쉽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를 날먹을 하려는 마인드가 있어갖고 수행평가가 결국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인드가 문제다? 그냥 시험처럼 그냥 빡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다 돌이켜보면 도움이 되는 수행평가들이긴 하거든요. 다 어쨌든 시험범이고. 제 기억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행평가 하나 꼽자면 국어에서 그 되게 긴 고전 시간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서 써라라는 수행평가 하나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다시 생각하면 좀 과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결국에 고전 시가의 실력을 올려주는 오. 수행평가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 다 이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 감당할 만하다. 사실 수행평가 치고는 좀 어려운 건 맞긴 한데 그래도 마인드를 바꾸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해내야지 하고 그냥 마인드를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만 욕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미리미리 좀 더 하면 할 수 있다. 네, 어차피 뭐 다 같이 힘든 거니까. 면접이 제 기억으로 수능 3일 뒤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수능을 되게 망쳤다고 했잖아요. 아 멘탈도 안 좋은데? 그때 당시에 되게 멘탈이 안 좋아갖고 뭐 어찌됐든 연세대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면접 준비하게 와라. 그게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갖고 제가 진짜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제가 완전 멘탈 나가 있고 옆에선 지원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 서울대 면접 준비하고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괜히 미웠다 안 미웠다? 네, 괜히 믿죠. 아니 나는 서울대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원이는 막 서울대 면접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솔직히 지원이가 저를 막 놀리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괜히 지원이 뭔가 패고 싶고 그만큼.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도 중간에 마음 다잡고 아, 그래도 선생님들 말씀 잘 듣자 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는. 충분히 학교 시스템 내에서도 면접 준비가 된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본인 의지만 있다면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이거 많이 물어봐. 후배들이 문제를 그럼 시중에 있는 자료 좀 그런 걸 많이 풀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학교 수업 듣고 개념만 여러 번 회독하는 게 낫냐? 국어는 어떻게 그럼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어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원에서 막 엄청 자료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풀고 그래서 했던 게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학학원이랑 시간이 겹쳐갖고 어쩔 수 없이 수학이랑 국어 둘 중에 하나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어학원을 끊게 됐거든요. 그래도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국어를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긴 했고 열심히 필기까지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진짜 잘 알고 있고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시중에서 열심히 찾아갖고 시중에서 무료로 문제를 좀 잘 풀진 않고 유료로 좀 풀기도 하고 학원이 아니라 혼자서는 약간 문제를 찾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찾아야 되니까 또 시간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문제는 안 풀고 그냥 개념만 계속 보고 학교 선생님 말씀 계속 되새기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 하신 말씀 안에서 다 문제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은 그거를 따로 이제 찾아갖고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고 약간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은찬 학생이 말하는 거는 학교 수업 그리고 학교에 어떤 설명하는 거를 뭐 궁금해보고 물어보고 해결하는 게 제일 중심이 되고 여유가 되면 문제를 푸는 게 낫다. 네, 그렇죠.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 말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다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안 졸았어요? 학교 수업 때? 아, 제가 학교에서 거의 안 졸았던 게 사실 뭐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맞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사실 12시 넘어서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항상 칼 잠을 자거나 와. 아니면 오히려 그냥 밤에 그냥 뭐 웹툰 보다 자거나 뭐 그랬지. 굳이 새벽에 공부 안 해도 시간 많잖아요. 그냥 학교 끝나고 저녁 먹고 해도 되고 저녁 먹기 전에 뭐 학교 끝나고 해도 되고 그때 했죠 그냥. 그럼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아껴서 쓰면 할 수 있다. 12시에 자더라도.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사실 새벽에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 말씀 듣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막 새벽에 공부하다가 졸려서 학교 수업 못 듣겠다 사실 이런 애들 보면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저는.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온 애가 있어요? 학교 하나도 안 듣고 내신 잘 나온 애가 있어요? 진짜 사교육을 열심히 받아갖고 학원에서 열심히 한 애들 중에 잘 나오는 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전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결국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거기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진짜 학교, 원 저작자가 말하는 걸 듣는 게 네, 낫다. 그냥 학교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와우. 내신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제가 사교육을 하지만 무조건 학교 수업 들으라고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거기서 경향을 파악하고 내는 게 파악할 필요가 없네 들으면.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당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평균 등급은? 1학년 1학기 때 1.83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1학년 2학기는 한 1.5에서 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는? 2학년 1학기 때 1.0이었어요. 와 2학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어랑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 싹 다 1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교 1등 안 했어요 그때? 저 2학년 때 그래서 전교 1등하면 주는 상이 있거든요. 그걸 받았긴 했어요. 와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근데 좀 사실 그때 정시를 좀 챙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그때 사실 뭐 내신 나오는 과목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 1등급이었고 언어와 배치 2등급, 영어 3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낮아졌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7 정도 나왔구나. 네.
그럼 친구인 지원 학생은 원당고에서 1등에서 5등 왔다 갔다 했다는데 본인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사실 좀 되게 드라마틱했거든요. 네, 맞아요. 1학년 1학기 때는 되게 낮아갔고 전교 사실 10등 안에도 안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때 이후로 최종적으로 마감할 때 전교 5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등? 와 어쨌든 그러면 확 올라서 5등까지 진입을 해버렸다. 네, 사실 2학년 때 전교 1등이었는데 아무래도 1학년 때 좀 낮았다 보니까 좀 평균을 내서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원당고등학교를 졸업한 연세대학교 1학년이 된 구은찬 학생과 함께 원당고에서 연세대 가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은찬 학생이 말해준 어떤 조언들과 꿀팁들 그리고 본인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까지도 솔직하게 거의 자기를 불태워가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본인들의 입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